24시간 동안 추가된 확진자의 수는 12,030명, 사망자는 491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비즈니스 채널 다니엘입니다. 12월 14일 이탈리아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탈리아 변호사 시험 변경 법안 관련 소식입니다. 오성정당 의원이자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인 잔 프랑코는 사법시험을 개정하는 법안에 첫 번째로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요즘 위원회에서 얘기되고 있는 논쟁입니다. Ma andiamo subito a... 목표는 장점과 투명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시험의 여러 단계를 적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디살노 의원은 변호사 시험에 도입될 혁신에 대해 설명합니다. 법의학 자격시험의 진지한 개혁을 제안하려는 필요성은 수년 동안 해당 기관의 개입을 요구해온 실무 변호사들로부터 직접 제기되었습니다. 저 또한 자격시험을 치르고 통과하는 데 필요한 긴 과정과 각 응시자들이 시험장에서 직면해야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오성정당은 장점과 투명성이라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염두에 두고 시험에 변화를 주기 위해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현재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현재 실제로 시행되지도 않은 2016년에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의 모든 규칙은 2012년에 만들어졌으며 3번의 필기시험과 다른 6과목에 대한 구두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적절한 시험 교육이 아닙니다. 사실 후보자들 대부분의 경우 그들 개개인이 전문화된 스튜디오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엉뚱한 시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험이 단일 주제를 다루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과목을 확실히 줄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응시자가 매일 겪게 되는 현실에서 사용 가능한 내용들을 주 시험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변경될까요? 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한 과목이 줄어들어 모든 단계에서 더 실용적일 것입니다. 또한 응시자가 최소 2년 동안 거주지를 설정한 항소법원지역구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구술시험에 불합격하면 다시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한 번 더 재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직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 목표는 직업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두 번째로 새로운 경력을 가지려는 젊은이들에게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필기시험은 어떻게 변경되고 관련된 부분도 변경됩니까? 필기시험은 3회에서 2회로 줄어드는데 민법, 형법 또는 행정법 중에서 선택한 1차와 위원회가 권고하는 과목 1차로 구성됩니다. 심사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의견이 적절하게 투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것은 투명성의 원칙을 다루기 위해 각 후보자는 자신의 시험 결과를 정확히 알고 어떠한 이유로 불합격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술시험은 어떻게 변할까요? 필기시험처럼 구술시험도 더 적절하게 바꾸어질 것입니다. 이 경우 과목은 4개로 축소되는데 법 제도와 변호사 윤리학, 민형사소송법 2개 과목이 선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위한 코로나 예방 대책 관련 소식입니다. 잠깐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Oltre 16.000 contagi da coronavirus in Germania nelle ultime 24 ore. Il bilancio complessivo dei decessi nel paese si avvicina ai 22.000, ma la cancelliera Angela Merkel, davanti a 600 morti quasi raggiunti in un solo giorno, ha deciso per una stretta proprio nel periodo del Natale per frenare la curva epidemiologica e alleggerire la pressione sul sistema sanitario.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크리스마스부터 1월 6일 주현절까지의 기간 동안 공휴일과 공휴일 전날에 대한 국가적
봉쇄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팔라조 키즈에서 주세페 콘테 총리, 다수당 대표, 루치아나 내무부 장관과 최고보건위원회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전체가 공휴일 및 공휴일 전날에 빨간색 또는 주황색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회의에서 이미 이러한 내용들이 얘기가 진행되었고요. 따라서 실무진들은 집회, 전염 및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더 많은 통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말인 12월 19일과 20일의 주말에도 수백만 명의 이탈리아인들이 이동을 고려하고 있어 전염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도 같은 선상에 있고 그들은 크리스마스 연휴뿐만 아니라 1월과 2월 사이에 제3의 파도가 오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 콘테 총리 및 정당 지도자들과의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 내에 현재의 법령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법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Che palle, mamma mia! 보건부 장관 스페란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는데 새로운 조치와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 요청에 따라 과학기술위원회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조치는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 세 번째 물결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혼잡할 수 있는 2주간의 휴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3차 코로나 파동을 피하기 위해 기술과학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구글 접속 불능으로 유튜브, 지메일, 드라이브 및 미트의 중단이라는 기사입니다. 구글과 같은 웹 거인이 해커에게 무릎을 꿇는다면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접속 불능으로 지메일, 구글 미팅, 구글 학교, 영상 채팅, 유튜브, 구글 드라이브 등 수만 건의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탈리아 시간으로 오후 1시에 지메일, 유튜브, 영상 미팅, 드라이브 오작동의 첫 번째 경고가 울렸습니다. 특히 유럽 지역에서 원격 수업을 하고 있던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접속 중단으로 뾰족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학생과 선생님들 사이에 전해진 메시지는 구글이 다운된 동안 이탈리아에서 원격 수업에 사용되는 주요 컴퓨터 시스템에서 몇 분 동안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너희들의 친구 해커는 방학을 앞당기려고 합니다. 가상교실의 화면에 나타난 많은 메시지들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가들 대다수는 구글의 붕괴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플랫폼이 깨졌다고 말합니다. 갑작스레 발생한 이 일로 학생들 중 일부는 장난기가 발동하여 갑작스러운 휴가를 축하하기 위해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영화의 대사를 이용하여 수업이 끝날 때가 아니라 전에 할 수도 있었잖아 라고 말이다. 누군가는 72시간 동안 계속해 주세요 라고 썼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Allora buona giornata a tutti.